단지 남자들이 조금 더 눈이 불룩해지는 게 좀 심한 경향은 있지만 남녀의 차이는 없고 단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킬과 경험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눈 밑 지방 재배치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 제대로 재배치를 못하고 그냥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지방만 조금 빼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자, 원장님, 그 눈밑주름, 다크서클, 지방 때문에 눈밑질을 해야 되는지 하안검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요? 큰 차이를 보면은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하안검 수술의 일부분일 뿐이죠. 보통 하안검 수술을 하면은, 하안검이라는 게 눈 아래 부분의 안검이잖아요. 하안검 수술에는 눈 밑 지방 제거, 눈 밑 지방 재배치, 피부 당기는 수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지 않고 다크서클만 좀 보이는 조금 젊은 층에서는 눈 밑 지방 재배치만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딘가에는 째야 되는데 어딜 째느냐,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면 안에 빨간 결막이 있죠. 이 결막을 통해서 절개를 하면은 겉으로 보일 때는 절개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서 지방 재배치를 한다. 그래서 눈 밑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거죠. 하안검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건가요? 하안검 수술은 이제 눈 밑 지방 재배치만 해서는 좀 부족하신 분들, 다시 말해서 피부가 좀 늘어나서 불룩하게 돼 있는 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하는데, 하안검 수술은 속눈썹 바로 밑을 따라서 눈꼬리까지 절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방이 많은 경우는 지방도 빼주고 지방 재배치,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다크서클 꺼진 부분으로 지방을 조금씩 다 펴서 내려주는 거를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안면부를 조금 올려주기도 하고, 그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처진 피부를 눈꼬리 쪽으로 살짝 당겨서 여기 뼈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외양각 고정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하고 나면 피부가 많이 남아요. 남는 피부를 과하지 않게 잘라준 다음에 꿰매주는 게 하안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남자들은 하안검 해야 된다, 여자들은 눈밑질 해야 된다, 아니면 나이 많으면 하안검 해야 된다, 나이 어리면 눈밑질 해야 된다. 원장님이 딱 판단하실 때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남녀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남자들이 조금 더 눈이 불룩해지는 게 좀 심한 경향은 있지만 남녀의 차이는 없고, 단지 나이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대체로 결막을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하셔야지 아주 젊은 팽팽한 눈밑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눈밑 살 처짐인가요? 중요한 게? 눈 밑이 탄력이 떨어지면은 눈이 불룩하게 튀어나오죠. 또 지방이 많은 사람도 눈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눈이 튀어나오면 그 불룩한 부분 밑에 다크서클 꺼짐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단차를 없애주고 최대한 좀 평평하게 해주는 게 수술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그 원장님 슈츠에서도 그 찍으셨는데 사시 케이스 막 부작용 있었잖아요. 사실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들었는데 좀 그런 건 어떤 케이스인가요?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눈 한쪽이 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좀 됐던데,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일부러 그걸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만들기 쉽진 않은 건데, 제 생각에는 저도 사진을 보긴 했는데요, 아마 일시적으로 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그럼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안구를 좀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사근이라는 근육이 하안검의 안쪽 지방과 중앙에 있는 지방층 사이에 있어요. 좀 겉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지방을 너무 과하게 뺀다든지, 아니면 그 하안검 수술 지방 제거를 하면서 좀 출혈이 있어서 안에 혈종이 고이면서 그 근육을 좀 손상을 시켰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마 그 영구적으로 그렇게 눈이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방을 빼거나 재배치를 할 때도 조금 더 주의해서 출혈이 안 생기게끔 지혈 잘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안검도 안검해반이라고 좀 부작용을 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떤 건가요? 안검외반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 소위 말해서 너무 무리하게 수술해서 안으로 당기는 힘이 많이 생겨서 눈이 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후에 이제 여기 좀 피가 고여가지고 혈종이 눌러서 좀 이렇게 꺾여서 좀 뒤집어지는, 들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은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피부를 잘라낼 때도 여유 있게 잘라내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혈을 확실하게 해서 수술 후에 혈종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안검 외반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안검 성형이나 눈밑줄 수술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을 무조건 많이 제거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과한 거는 제거해야 되겠지만 지방을 좀 넓게 펴서 재배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수술이 피가 많이 나면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박리를 할 때도 항상 지혈을 철저하게 해서 수술 후에도 전혀 피가 나지 않고 멍도 들지, 그러면은 당연히 멍도 안 들 것이고 붓기도 없겠죠. 그렇게 좀 꼼꼼하게 수술을 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크서클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눈밑질 같은 거 좀 알아보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떤 거를 하면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나요? 보통 젊으신 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생각하는 게 주로 다크서클 때문에 그래요. 거울을 봤는데 눈 밑에 어두운 다크서클이 있다. 그것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경험과 이런 스킬이 좀 부족하신 분은 수술이 되게 어려워요. 수술 들어가자마자 막 지방이 막 여기저기서 불룩불룩 튀어나오면은 제대로 박리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겉에 피부를 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킬과 경험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눈밑 지방 재배치인데, 요즘에 너무 많은 병원이나 쪽에서 좀 쉽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제대로 재배치를 못하고 그냥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지방만 조금 빼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다크서클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생각보다 좁은 공간에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노하우, 노련한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건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좋은 뭐 시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하안검 수술은 바로 하안검 밑에가 중안면부잖아요. 그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 부위랑 바로 이웃 사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중안면부 거상을 같이들 많이 하세요. 여기 조금만 당겨주면 되기 때문에 박리를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안검과는 중안면부 거상을 거의 같이 해주시는 게 결과가 훨씬 좋고, 다크서클 뿐만이 아니라 팔자주름 개선까지도 가질 수가 있어서 훨씬 젊어 보이는, 중안면부의 볼륨이 꺼져 있으면은 사람이 되게 어두워 보이는데 중안면부 볼륨이 살아 있으면요 되게 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수술은 같이 동시에 하시면은 아주 만족도가 최고로 높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술 같은 거는 뭐 같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건 없나요? 우리가 이제 눈밑이 아무래도 피부 톤이 많이 어두운 경우가 많거든요. 꺼진 부분은 매끈하게 했어도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고, 하안검은 피부가 얇고 볼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그 피부 두께에 의한 단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냥 지방 이식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 입자가 크기 때문에 나노 지방 이식이라 해서 아주 입자를 아주 잘게, 또는 싱글셀 지방 이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입자를 아주 얇게 해서 지방 이식을 하거나 PRP 또는 PRF를 이용해서 조금 피부 톤을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딱 잠이 깨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이 눈에 제일 먼저 띈다, 이러시면은 일단은 한번 고려해 보여야 될 수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좀 젊으신 분들 한 30대나 40대까지는 절개하는 거에 대해서, 또 수술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자국 없이 결막을 통해서 정말 감쪽같이 붓기나 멍 없이 다크서클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연세가 좀 있어서 좀 너무 불룩함도 심하시고 피부도 좀 늘어나서 좀 탄력도 없고 이런 분들은 하안검 수술 하셔서 정말 10년은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에서 저는 후회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술이시고, 뭐 연세 있는 분들은 누구한테나 꼭 해야 되는 좀 필요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